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주변에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잦은 차로 변경과 가림막 등 공사 시설 때문인데 경찰이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신고를 받은 경찰이 애먼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 사이 증거 영상이 사라지면서 용의자의 혐의 입증이 어려워졌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업의 몰입도를 높여야 한다고 현장의 교사들은 지적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한 할머니를 정성껏 보살핀 골프 선수가 의로운 시민상을 받았고 골프대회 출전권도 얻었습니다. 도심의 대로변을 파고 덮고 또 가림막 설치와 임시 차선 변경이 수시로 이뤄집니다.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2호선 공사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도로 상황이 계속 변하다 보니 운전자들의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장 가림막 옆으로 차량 한 대가 직진합니다. 교차로에 거의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불법 유턴 차량이 지나갑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위해 세워둔 가림막에 시야가 가려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해 도심 곳곳에서 차량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2호선 공사가 한창인 풍암동에서 이 같은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임시로 차선이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비가 오던 새벽 이곳을 지나던 운전자 A씨는 차선이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운전자들은 불편과 불안을 호소합니다. 더 불편해요. 이거는 나비 확보가 안 되니까 더 불편하죠. 장마까지 시작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차도 밀리고 공사 현장에 가다 보니까 좀 불편하죠. 도로 곳곳에 가림막이 설치되고 차선 변경도 수시로 이루어지는데 안내 표지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배군고가 철거 공사까지 겹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경찰은 신호체계 변경과 교통량 분석을 통해 체증을 줄이고 사고 위험률도 낮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통소통을 위해 버스 전용차로를 해제하고 신호주기 조정 및 출퇴근 시간대 교통경찰을 배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호선 공사로 운전자들의 불안과 사고 위험이 높아지자 경찰은 다음 주쯤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 서구의회 강기석 의장이 의회 예산으로 구입한 홍보 기념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서구선관위는 넥타이와 닭이 세트 등 구의회 예산으로 산 600여만 원어치의 기념품을 개인 방문객에게 선물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 의장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기념품들을 의회에 반납했습니다. 경찰도 홍보 기념품 유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흐린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날은 여전히 흐린 상태고요. 곳곳에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당초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부터는 세력이 약해지면서 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생각보다 세력이 강해지면서 오늘 제주도 부근으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수와 완도, 고흥 등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 9시 무렵부터 밤 9시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지나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낮 기온 25도로 기온 자체는 크게 높지 않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원격 수업은 교사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인데요. 학생들에게도 손해입니다. 현직 교사들은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원격 수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 교사들에게 원격 수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교사들은 수업 부담이 증가했고 자신들의 역량이 다소 부족했으며 학력 격차가 심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원격 수업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활용과 공유를 꼽았지만 학생들의 관심과 몰입도 저하를 가장 큰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을 확대할 경우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 심화, 교원들의 업무 과중과 수업권 침해를 가장 우려했습니다. 학력 격차 해소 방안으로 담임 교사의 학습 부진 지도 시간 확보와 개별 맞춤형 인공지능 개인 지도교사 제공을 들었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별로 원격 수업 학력 격차 해소 방안도 달랐습니다. 도시 지역은 개별 맞춤형 인공지능 개인 교사 제공을, 읍면 지역과 도서 지역은 교사 학습 부진 지도 시간 확보를 각각 꼽았습니다. 교사들은 원격 수업을 위해 우선 구축돼야 할 인프라로 가정에서는 태블릿 PC 구비, 학교에서는 노트북 보급을 들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접속 지연과 오류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전남형 원격 플랫폼 이것들을 앞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할 거고요. 그리고 교육청에 원격 수업 전담팀들을 구성해서 학교를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는 전남교육청과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4,537명을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교원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등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전남보건교사회는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탱크와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시설 관리 업무와 차량 이부제 등의 행정 업무를 오는 29일부터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교사회는 또 학교 환경위생 업무 갈등조정 TF협의회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며 앞으로 실효성 없는 논의 참가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교사회와 전남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학교 보건법에서는 폐지됐지만 시행령에 규정된 보건교사의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광주 지역 중소제조업체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겪는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비정규직센터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공단 중소제조업체 노동자 11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회사 인력이 감축됐다고 답한 이들 중 60%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체 조사 대상자의 60%는 코로나 이후 가계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한 아파트 중복 분양 사기와 관련해 경찰이 업무 대행사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22명 가운데 업무 대행사 대표 등 15명을 불러 조사를 일부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응한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117명이고 피해액은 7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성착취 범죄와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경찰이 지금까지 16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N번방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대량 유포 사건은 없었지만 SNS를 통해 성착취물을 사거나 판 160여 명을 수사해 2명을 구속하고 120여 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생산자와 유포자, 방조자도 검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대 청년 골프 선수가 길가에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준 선행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청년 골퍼는 의로운 광주 시민상을 받게 됐고 꿈에 그리던 KPGA 대회에 출전하는 기회도 갖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86살 이수복 할머니와 프로골프 선수인 28살 홍상준 씨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됐습니다. 지난달 20일 길가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던 이 할머니를 홍 씨가 병원으로 후송해서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돌봐드린 것이 가족과 같은 인연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무릎과 갈비뼈를 다친 이 할머니는 홍 씨의 도움 덕분에 건강도 지키고 웃음도 되찾게 됐습니다. 나를 살리면 좋죠.
지금도 이뻐 죽겠어. 내 자기부터 아주. 할머니를 구한 홍 씨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홍 씨는 광주시가 주는 의로운 시민상을 받았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한 홍 씨의 행동은 광주다움의 참모습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한 홍 씨에게 상보다 더 큰 선물이 도착해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KPGA 코리안 투어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2부 투어에서 활동하던 홍 씨는 이번 선행을 계기로 꿈에 그리던 1부 투어 초청 선수가 됐습니다. 설레고 약간 기대되고 좀 그런데 좀 즐기고 싶어요. 좀 그 분위기나 그런 유명한 선수들과 함께 한다는 걸. 어려움에 처한 할머니를 정성껏 보살펴드린 청년과 그 청년의 꿈을 이루게 해준 이웃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모처럼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천변역 빅고울 아트스페이스에서 건물 곳곳을 활용하는 미디어 아트 전시가 열립니다. 특히 오랫동안 문서를 보관해온 지하 창고도 전시 공간으로 거듭났는데요.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작품과 쉴 수 있는 더 벙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과 함께 둘러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시 제목이 더 벙커네요. 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벙커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네. 인원과 물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뜻이잖아요. 코로나19 시대로부터 잠시 대피해서 예술로 즐거움과 생기를 얻자는 마음으로 예술가와 독립 큐레이터 김종훈 그리고 광주문화재단이 함께 만든 특별한 전시입니다. 또 침체되어 있는 문화예술계를 활성화해보자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특히 이곳 빅고울 아트스페이스는 2012년도부터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 작가들이 머물렀는데요. 작가들 대부분인 29명이 이번 전시에 참여해서 의미를 더합니다. 네, 건물 외부까지 작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모르면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작품인가요? 네, 전시는 건물 외부와 지하 1층, 2층까지 사용되는데요. 외부 전시는 빅고울 아트스페이스 건물과 건물 사이 암벽 공간에서 임용현 작가의 영상 매핑 작품 만날 수 있고요. 역시 외부에서 긴 계단을 실로 감싼 김형숙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이야기 하다 보니까요. 네. 빅고울 아트스페이스는 고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네. 김수근은 한국 현대 1세대 건축가이죠. 네, 그 전통과 현대의 공간적 통섭을 이루며 많은 건축적 업적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서울 남영동에 있는 대공분실을 설계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네, 반인권적 건물이잖아요. 네. 이에 대한 여러 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번에 새로 조명된 그 지하 1층 공간 네.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어떤 작품 볼 수 있는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네, 전시장의 웬 노래방? 노래방이요? 네. 권순창 작가의 무릉도원입니다. 네, 정락 작가의 투영된 풍경은 자연의 신비와 생명력에 대해서 환기시킵니다. 이송웅 작가의 작품 눈물은 사라져가는 생명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남, 신도원, 진시영, 이뿌리 등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네. 미디어 아트의 경우는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느끼는 분들도 그래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미디어 아트를 즐길 수 있는 팁이나 네. 또 전시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개를 같이 해주시죠. 네, 예술 작품을 비평가나 해설자의 설명에 의존하기보다는요, 네, 자신의 눈으로 마음으로 즐겁게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품과 만나는 예술가의 시간이 우리 일상에서 행복을 끝내 지켜주는 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전시는 무료고요. 전시에 입장하려면 시간대별로 조정해서 시간당 10명까지만 관람할 수 있으니까요.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관람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전시는 7월 8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오늘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내 관광 자원인 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섬 방문을 유도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관광 활성화 그리고 주민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초로 섬발전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섬의 활용도를 고민하고 있는 전라남도.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섬 관광 정보 구축에 나선 것도 이와 흐름을 같이 합니다. 이른바 가고 싶은 섬을 주제로 숙식과 여행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섬들의 특성을 반영한 일정도 제시하면서 방문객들의 편의성을 높여가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어플을 깔아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섬에 가도 내가 잘 곳이 있는지 또 여행할 곳은 어떤 여행 코스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관광객 6천만 명 시대를 맞아 섬을 통한 수요 분산도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역시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국내 여행이 확산되면서 도내 섬의 역할도 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방문객 편의 못지않게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징적인 어떤 문화와 생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그리고 빠르게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섬 자체의 고유한 영역들이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자칫 방문객 중심의 정책으로 섬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전국 섬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도내 관광자원이자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은 섬. 남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정의 속도와 생활 변화의 속도가 함께 걸음을 맞춰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주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 유치를 전담할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됩니다. 광주시는 내년 1월 첨단 3지구 광주 이노비즈센터에 1급 청장을 비롯한 5, 60명 규모의 투자 유치 전담기구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800여 개 기업과 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특성화 대학을 선포한 호남대학교가 AI 교육센터를 마련해 문을 열었습니다. 호남대 AI 교육센터는 딥러닝 기본 교육 등 소프트웨어 개발 실습이 가능해 학생뿐만 아니라 산업체 재직자 등 시민들의 AI 교육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개소식 이후 호남대는 AI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광주은행이 고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 공식 캐릭터를 선보였습니다. 광주은행은 공식 캐릭터인 KJ 베어스 웅이 다리 단지를 탄생시키고 캐릭터 선포 퍼포먼스와 함께 새로운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웅이 다리 단지는 곰 3마리를 형상화한 캐릭터로 금융이 가지고 있는 경직된 이미지를 벗어나 고객들에게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광주시가 오래된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을 새 차로 바꾸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2011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소형 LPG 어린이 통학 차량을 새 차로 바꿀 경우 한 대당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109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과 접수일이 같으면 생산연도가 오래된 차에 우선 지원됩니다. 흑산도 옆 작은 섬, 장도의 초등학생 형제가 직접 받아낸 유정란 19개를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줘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이승우, 이승재 형제 이야기인데요. 마을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고민하던 중 달걀 나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실행했다고 합니다. 형제는 마을 어른들이 달걀을 많이 가져가 주셔서 기분이 좋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7월 11일에 개장하는 보성 율포 솔밭 해수욕장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은 7월 1일부터 바다 여행 누리집이나 전화로 할 수 있고 현장에서도 일부 예약할 수 있는데요. 예약을 하더라도 율포 해수풀장은 개장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수욕장 예약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해양수산부 정책으로 바다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 부분 일식을 놓쳐 아쉬웠다면 한국천문연구원 발표를 참고해 다음 우주 이벤트를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7월 14일엔 목성, 21일엔 토성이 태양과 지구, 행성 순서로 나란히 놓여 관찰하기 좋은 상태, 충이 됩니다. 200배 이상 배율인 망원경으로도 목성의 띠나 토성의 고리 등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8월 12일에는 페르세우스 유성우, 별똥별을 관찰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두환 처벌을 촉구하는 행진 퍼포먼스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됩니다. 518개의 풍자 그림을 실은 트럭이 전 씨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의 조형물을 선두로 줄지어 행진하는데요.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옛 전남도청까지 이어집니다.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흐린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현재는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날이 여전히 흐린 상태고요.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당초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부터는 세력이 약해지면서 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생각보다 세력이 강해지면서 오늘 제주도 부근으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수와 완도, 고흥 등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 9시부터 밤 9시 무렵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지나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에서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2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5도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24도, 강진의 낮 기온 25도로 기온 자체는 낮지만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27도로 예상되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광주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흐린 날이 지속되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사이 또다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